일부 신천지 교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격리 치료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경고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경북 지역의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2배로 늘었습니다. 학생 확진자 대부분이 가족에게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도가 정부에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이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임대료와 자금, 지역 경기 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힘내라 부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아직도 일부 신천지 교인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격리 치료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신천지 교인은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는데요. 결국 대구시는 방역 대책을 따르지 않는 교인들을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8일 저녁 8시 20분쯤 신천지 교인인 60대 여성 확진자가 대구 의료원에서 간호사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기 싫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병원 밖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소란을 피우던 A씨는 구급대원의 설득 끝에 1시간 만에 다시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A씨는 10년 전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 다시 비슷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년 전에 조현병이 있어서 그때 치료를 받고 괜찮아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신천지 교인 250여 명은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일부 교인들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결국 신천지에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환자는 물론 검사를 거부하는 교인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즉시 고발 조치된다는 최후 통첩을 드립니다. 반드시 내일까지는 진단검사를 받기 바랍니다. 일부 신천지 교인들의 비협조가 시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네, 코로나19 대구 경북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 경북의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는 2배로 늘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 확진자 대부분이 가족에게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신혜 기자입니다. 지난 8일 포항에서 초등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청도에서 고등학생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7일 안동에서는 초등학생 3명이, 6일에는 영천에서 교사 1명과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9일 오전 11시 기준 경북의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는 모두 30명.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학교 급별로는 유치원생 1명, 초등학생 9명, 중학생 4명, 고등학생 4명입니다. 유치원 교사 2명, 초등학교 교사 2명, 중학교 교사 4명, 고등학교 교사 1명, 특수학교 교사 2명, 교육 공무직 1명입니다. 교육청은 학생 확진자 18명 중 15명이 부모 등 가족과의 밀접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일과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5명도 모두 부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확진자들은 주로 가족 간의 감염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님, 가정에서 함께 예방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미성년자의 확진이 계속 늘면서 학부모들의 염려도 커지는 상황. 특히 미뤄진 개학 후에도 확진자가 나올까 걱정입니다. 많이 불안하죠. 지금 뭐 이대로 계속 만약에 이런
계속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어른보다도 애들이 사실 더 걱정이죠. 뭐 그 위생 수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애들은 뭐 놀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깜빡할 수 있으니까 확산 속도가 더 커질 것 같아서 걱정이. 교육당국은 오는 23일로 연기된 개학 이전에 사태가 수그러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 주말에 기해 경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가 건의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 내용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경남의 상황, 심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과 28일 하루 새 12명까지 발생했던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주말이던 지난 7일 오후부터 9일 오후 5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제로. 소규모 집단 감염지로 우려됐던 창녕과 거창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초기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와 검사 대상자 범위를 조기에 폭넓게 잡았던 것이 지역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경남은 위험요소 차단에 나섰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방문자와 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는 물론 사회복지생활시설은 자발적인 코호트 격리까지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두고 매일매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코호트 격리를 오늘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남발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은 전국적 이슈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8일 정부의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건의했던 김경수 지사. 불붙은 논란 속에 경남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안의 세부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의 한 절반가량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역사랑 상품권의 유효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게 되면 올해 내에 내수 촉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본 코로나19의 마지막 관문은 이번 주. 코로나든 재난 기본소득이든 경남은 뜨거운 한 주를 예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부산 지역은 9일 오후 5시 기준 이틀째 추가 확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요. 부산시가 임대료와 자금, 지역 경기 침체 이 세 가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힘내라 부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민생 경제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경기는 좀 밑으로 많이 하향세를 띠고 있는데 저희 가게도 뭐 그런 걸 피해가지 못하고 좀 어려움은 좀 많이 있긴. 부산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힘내라 부산 3대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의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시도 앞장서 공공기관 임대료 부담을 줄입니다. 지하도 상가 등 공유재산과 공공기관의 시설 임대료를 3개월간 50% 솔선해서 인하를 하겠습니다. 총 3,755개 업체가 73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받게 될 것입니다.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수입 감소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화폐 동백전의 혜택을 확대합니다. 당초 3천억 원의 발행 규모를 1조 원 내외로 늘려 10% 캐시백 혜택을 3월에서 7월까지 연장합니다. 소상공인과 피해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초 발표한 6천억 원의 긴급 정책자금에 신규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각 500억씩을 더해 모두 7천억 원의 특별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힘내라 부산 3대 부담 경감 대책이 꽁꽁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어떠한 체감형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죠.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소상공인들을 돕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해 방역을 마친 뒤 지난 3일 다시 문을 연 한 식당. 점심시간이 되자 단체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옵니다. 한동안 손님 구경하기 어려웠던 식당에 오랜만에 활기가 넘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함께 이겨내자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의 한 공무원들이 점심시간마다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만 골라 찾아가고 있습니다. 방역을 마친 만큼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른바 확진자 방문 점포 회생 프로젝트입니다. 일상적인 식상을 좀 하자 하는 취지로 그러면은 그 일자리도 지킬 수 있고 또 자영업자들의 희망을 좀 줄 수 있다.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마련하게 됐습니다. 부산에서는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의 방역이 끝나면 클린존으로 지정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막연한 불안감에 피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방역을 하면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소독을 한 경우에는 2시간 이후에는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소독약품에 의한 혹시라도 모를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 있다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확진자 방문업소라는 이중고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 하지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따뜻한 손길은 좌절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마음의 의지도 되고 힘도 되고 장사를 해야겠다는 손님을 열심히 받아야겠다는 의욕이 막 넘쳐나오고 이렇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약국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날짜가 정해지는 공적 마스크 오부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구매 혼란은 줄었지만 여전히 물량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스크 오부제 시행 첫날의 모습, 김단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된 첫날 오전 11시. 1시간 동안 수십여 명의 시민들이 약국을 찾았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약국 문을 연 지 30분 만에 마스크 160장이 동난 겁니다. 몇 군데 다녀봤는데 마스크가 아예 없어가지고 못 샀어요. 쉬는 시간 짬을 내 나온 직장인들은 더 허탈하기만 합니다. 일 때문에 마스크가 들어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잠깐 나와가지고 시간 돼서 이제 구할 줄 알았는데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못 구하겠더라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딱딱 맞춰가지고 다니면서 구하기는 예전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일부에선 마스크 오부제 시행으로 혼란이 줄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제한이 이루어지다 보니 대기 시간이 줄었다는 반응입니다. 우체국 판매할 때 1시간 반, 2시간은 서서 그래도 첫날에는 맨 처음에는 5장 샀었는데 그다음은 이제 2장, 1장으로 바뀌어서 그나마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괜찮다고 보는데 하지만 약국마다 마스크가 공급되는 시간과 물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회사 다 돌았거든요. 여기는 뭐 오전 때는 충분히 끝났다고 그러고 다른 데는 아예 물량이 안 들어왔다고 그러고 그러면 내일은 몇 시에 와요? 그럼 늦으면 또 못 사는 거 아니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마스크 오부제가 마련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수요를 채우기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마스크 품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면마스크 제작 나눔 활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자원봉사자 30여 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면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면마스크 3천여 개가 제작돼 홀로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나눠졌으며 앞으로 3천여 개의 마스크가 추가로 제작돼 전달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전체 추가 확진자가 9일 0시 기준 200명대로 집계되면서 증가폭이 다소 줄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도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구지은 기자와 대구, 경북, 경남, 부산까지 영남 지역 코로나19 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구 기자 먼저 대구 상황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9일 오후 5시 기준입니다. 대구 확진자는 모두 5,571명으로 사망자는 33명입니다. 9일 오전 사망자 2명이 추가가 됐는데요. 네. 사망자는 69살 여성과 75살 남성입니다. 모두 고령자인데요. 이 숨진 여성은 기저질환은 없었지만 입원 때부터 이 고농
고농도 산소 치료가 필요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75살 남성은 호흡 곤란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평소 폐섬유증을 앓아오면서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의료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구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검사는 대부분 완료가 됐다고 대구시가 전달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9일 오전 7시를 기준으로 대구 지역의 관리 대상 신천지 교인인 14,071명의 97.6%가 진단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검사 결과가 통보된 신천지 교인은 9,651명이고요. 그리고 4,1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은 모두 250여 명인데 이 가운데 1차 관리 대상자 8천여 명에 대해서는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만약 이들이 9일까지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대구시는 바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강경하게 대응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경북의 상황 한번 짚어볼까요? 도차원에서 코로나19 관련한 대책들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9일 기준 경북 지역 확진자는 모두 1,044명입니다. 9일 오전 22명이 추가된 데 이어 그리고 9일 5시 이후 오후 5시입니다. 네. 이후 한 명이 더 추가되면서 이 전날에 비해 모두 23명이 늘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추가 확진자는 포항과 안동, 청도에서 2명씩 그리고 봉화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네. 경북도는 9일부터 이 도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570여 개소에 해당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코호트 격리된 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2일까지 입소자와 종사자 모두의 출입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북 지역 교육당국도 비상이 걸렸어요. 네, 맞습니다. 경북 지역의 교육당국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교육청이 집계한 확진자 중에 학생은 18명, 그리고 교직원은 12명, 그리고 자가 격리 중인 학생은 65명, 교직원이 51명입니다. 거기다 개학이 추가로 연기되면서 이 긴급 돌봄교실 참여 신청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유치원은 물론 초등학생 40% 이상이 참여 대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매 차수마다 늘고 있는 추세인데 도교육청은 10일까지 3차 수요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산 진구청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지역에 성품을 전달했습니다. 성품은 부산 진구 소속 공무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1,000만 원으로 쿠키와 커피 2,500개를 구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품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지역 명소인 점포 카페거리에서 구입했습니다. 구는 작은 정성이지만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부산 진구가 보내는 사랑을 대구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경북에 계시는 여러분 힘내세요. 곧 좋아질 겁니다.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합시다. 화이팅! 또 물품을 판매한 점포 카페거리 상인들이 성금 100만 원을 모아 부산 진구에 기탁했습니다. 경북도가 마스크 대란이 지속되자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면 마스크인 경북형 마스크를 개발했습니다. 경북형 마스크는 면 마스크에 부직포 필터를 매일 교체하며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입니다. 도는 현재 식약처에 긴급 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허가가 나면 15만 개 키트를 주문 생산해 도내 80세 이상 고령층에게 긴급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한마음 아파트처럼 신천지 교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종현 대구시 감염병 관리지원단 부단장은 신천지 단체 거주시설로 의심되는 10곳을 확인한 결과 3곳은 공공장소, 2곳은 신천지 관련 교육원이었다며 이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긴장감은 늦출 수 없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개인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